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번 시작하죠. 이번 시간에도요, 내란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재판장이죠. 그래서 어제는 김영현 장관이 열렸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열렸는데, 윤 대통령은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출석을 안 해서 펄썩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특히 말이죠. 어제 이제 김영현 장관과 재판과 관련해서는 어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특검과 그다음에 이 재판장의 지기현 판사, 그리고 김영현 장관 측 변호인과 그다음에는 이 지기현 판사 간의 충돌. 그래서 지기현 판사의 최종적인 결정은요, 재판 기일 신청 사유서를 내달라, 그러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김영현 장관 측의 입장을 받아줬고, 그리고 특검 중에서는요, 김영현 장관의 재판 기피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판 지연 전략이다. 그래서 이 재판 지연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는 간이 기각을 해달라. 지금 즉각적으로 기각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간이 기각 요청은 아니고요. 그건 뭐 기각을 할 수는 없고, 특검 너희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받아줄 수 없고 별도로 이제 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각 신청을,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각이냐, 이거를 받아주냐, 인용이냐, 이거는요, 별도의 재판부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화영이가 맨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수원지법, 다른 수원지법 안에 있는 다른 재판부가 그걸 검토해요. 그래야 객관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전부 다 그 당시 기각이 돼서 재판이 진행돼서 이화영의 경우에는 그 지연 전략이 먹히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재판도 상당 기간 재판 결과가 늦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재판도 결국은 중단이 돼갖고 지금 이화영 재판 혼자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피 신청이 그 당시 이화영의 경우에는 재판 지연이 분명했고, 그리고 이번에 김영현 장관의 재판 기피 신청은 합리적 이 타당성이 있다, 법률적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 지기현 판사의 어제 이제 이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간이 기각되는 거 그럼 안 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뭐 불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받아줄 수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김영현 장관 측에서의 기피 신청 사유서를 내달라, 이것도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 특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김영현 장관하고 측하고 그다음에 특검 측 간의 갈등도 상당했다. 그래서 어제 재판은요, 법정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게 제가 어제 심야 방송으로 이거를 방송을 했는데, 이제 방송을 딱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어제 음성이 안 나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윤석열 재판과 관련해서도 이 지기현 판사의 결정은 뭐냐? 우선 구치소로부터 의견을 듣다. 왜냐하면 특검 측에서는 시종 일관 강제 인치를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제 인치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구치소 측의 의견이라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벌써 재판으로 진행한다, 이거를 분명하게 오늘 또 내놨어요. 그런데 이제 골석 재판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지기현 판사가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 지금 35부, 지금 이제 이 지기현 판사 죄송합니다. 25부죠. 형사 25부인데 여기에서의 이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제 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25부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판 사건 윤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김영현 장관,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재판 진행과 그리고 이런 소신 진행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기현 판사를 제거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대로 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거 걷어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어제부로 말이죠, 이 판사 한 명을 더 추가로 여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그래서 재판 지연에 대한 여권의 지금 이 비판에 대응하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또 지기현 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이 즉 윤 대통령이 오늘 또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 교도소 측에서 마찬가지로 인치가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해서 오늘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신속한 재판 여기에 이제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는요. 어제 김영은 장관 측이 기피 신청을 해서 향후 소송 절차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공전되는 기일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나 아니면 경찰청장 재판 기일을 추가 지정해서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수록 조치해달라. 자, 여기에 대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만약 재판결이 그렇게 된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추가 기일을 논의할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은 재판에 기피 신청이 들어갔으니까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가 남잖아요. 김영은 재판 날짜에 윤 대통령 사건이나 조 청장 사건을 심리해달라. 이렇게 특검 측에서는 요청하는 것이고 또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지기현 판사의 소신 이 재판 진행 이것이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영환 장관은 내란 특검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요. 내란 특검이 부르지만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내란 특검팀에서는요, 지금 이제 19일 날, 그러니까 이제 본래 오늘인데, 출석해 조사를 받아라 통보했지만은요, 김영환 장관 측에서는 조사 일정을 촉박하게 통보받은 점 등을 이유로 해서 거부를 했고, 구치소로의 방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여기를 특검팀에서 수용을 했어요. 자, 이번에 그래서요, 교도소, 이 방문 조사의 목적은 무인기 평양작전과 관련된 것이, 즉, 북풍몰이.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조사 대상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윤 대통령이 이제 김영은 장관한테 위법한 작전을 지시하고 또 수행하게 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이미 말이죠, 이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시에 김영은 장관의 최근 15일 날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의 김영은 장관과 윤 대통령 그리고 당시 드론사 작전관, 드론사 사령관 그리고 이승호 전 합참본부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공범 관계다고 기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김영은 장관에 대한 특별한 특검팀의 추가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예.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김영은 장관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관련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지금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내란 특검에서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내란 특검팀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요, 이게 현행 특검법에 따라서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고발장은 있지만은 수사를 착수할 만한 건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민주당과 정면으로 말하자면요,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고, 대상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특검은요, 내란 외환 관련 수사 대상으로 명기한 부분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고, 관련 사건 규정이 모호해서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개정법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사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팀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다. 예, 꼬리를 내리고 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시중 일관 이런 충격적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현 특검법상으로 보면은 수사를 착수할 만건이 아니다.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정청래는요, 오늘도 지금 특검 수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자기 개인과 관련한 일이 나오니까 즉시 입을 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하고 회동이 사실 아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참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그렇게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현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내의 전반적인 입장이다. 예. 이렇게 지금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 지도부에서는요, 이거는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 정당 지도부가 앞장서 의혹을,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원내 지도부는.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이 최고위 측에서는 의혹을 전방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현재요, 열린공간TV가 5월 10일 날 보도한 거 이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5월 10일 날 맨 먼저 터졌는데요. 이게 5월 10일 날 터지니까 그 이후로는 조용하다가 우승찬이가 지난 16일 날 대정부질문에서 이거를 꺼내면서 다시 이제는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팀에서도 아직은 수사를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왜 이렇게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느냐? 우선 개딸들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15일부터 딴지일보 게시판에 이 회동설이 집중 거론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말이죠, 김승원 의원과 김어준이가 이거를 키우고 있어요. 예, 김승원 의원이 서영교 의원 말대로 김충식 씨들과 만나서 얘기한 게 있으면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났다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부적절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면은요, 16일 이후부터는 조이대가 내란 수의 윤석열에게 충성맹세했다라고 하는 글이 매일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고, 이러한 강성 개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여권 내부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란 전담부 재판 추진이 지금 당의 아주 최고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이 법조계의 반발, 언론계의 반발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어요. 왜? 그건 우연성, 위법성이 강하니까. 자, 그런데 조이대 이 의혹이 나오니까 이거 잘됐다. 이거 봐라. 이러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일종의 내란 무리의 내란 세력으로 돼 있으니까 딱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법부와 전면전을 보이는 것이 아주 좋고, 예. 그리고 이기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리 없이 추진하는 이런 여론의 지지도 충분히 지금 얻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계획의 학습 효과입니다. 청담동 사건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은 쿠데타 내란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결국은 사실로 드러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김민석 총리도 말이죠. 이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 당시 사실이라면 국민적 충격이고 사법 신뢰 상처가 되는 일이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확산됐는지,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가 지금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정리를 잘했어요. 5월 10일 날 제보자의 녹취를 틀고, 요 내년 조이대, 한덕수, 정상명, 김중식 회동설이 처음으로 주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녹취는요, AI 녹취로 되어 있다는 게 밝혀져서 파문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질됐다는 거죠. 이 녹취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난 이게 5월 10일 날, 5월 14일 날 법사위에서 녹취를 공개하면서 정확하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다가 9월 16일 날 부승찬 의가 제보 내용을 접수했다. 반드시 수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맞물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17일 날 정청래는 사실하면 사퇴하라. 그리고 이제 이 관련자들은 일제히 모두가 사실 무근이다. 예. 그리고 열린공간TV도 확인되지 않는 설이다. 이렇게 뒤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18일 날 바로 어제죠. 박지원이가 서영교 국회에서 가장 똑똑하다.
해동선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개혁시대에서는 민주당이 유튜버가 AI로 만든 독재에 흥분해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오고 있고 열린공간TV에서는요. AI로 만든 녹취가 아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열린공간TV는 이런 우리 야권의 비판에 선을 딱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는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SBS에 나와서 한 발언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 그러니까 이 열린공간TV,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론한 분들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특검 수사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의혹을 먼저 거론한 사람이 설명을 해봐라. 사실상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해당 의혹의 진위를 확인해 봤냐 딱 질문하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회동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있는데 말한 분들이 해명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요. 지금 조이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는데 그렇다면 최초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해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건 옳은 얘기죠.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의혹을 뒷받침하는 상세한 정황 그리고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경위 이거를 먼저 밝히는 게 순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명들을 서로 듣고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할지는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사실 정치 분야에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정치에서는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 증거 같은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러면 수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요. 언론은 그러면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여권 안에서도 지금 원내 지도부하고 최고위 측 입장하고 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송원석 우리 원내대표가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의혹과 관련해서 스스로 퍼뜨린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뿌린 특검에 맡겼다는 발상은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다. 네, 그래서 조이대 대법원장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부승찬과 서영교를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조이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 국회 법사를 통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제보라는 것이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이다. 조이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확대 재생산하면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예,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유정 이 대변인의 그동안의 이제 실체, 조이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도 공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말이죠. 송원 대표, 요 한미 관세 이 협상, 요 내용, 그리고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 이 진퇴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뭔가 입장이 석연치 않다.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 진실이 무엇인지 대통령실로 즉각 밝혀라. 만약 대통령이 뜻과 다른 내용이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라고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